제17호 태풍 타파가 북상하면서 경북동 해안은 일요일부터 직접 영향권에 들어 최대 40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시간당 30에서 50mm의 폭우와 함께 초속 40m가 넘는 강풍도 예상됩니다. 이번 태풍은 많은 양의 비가 예상되면서 포항시는 용연지와 우어지의 수위 조절을 위해 긴급 방류를 실시하고 재난종합상황실도 운영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북상하고 있는 제17호 태풍 타파 소식부터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경북동 해안은 일요일부터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많게는 40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시간당 30에서 50mm의 폭우와 함께 초속 40m가 넘는 강풍도 예상돼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온종일 하늘빛이 흐렸습니다. 내일은 북상하는 제17호 태풍 타파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현재 태풍은 중형급으로 몸을 키운 채 일본 오키나와 해상에 머물고 있는데요. 이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내일 아침부터 남부 동해안에는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은 일요일부터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강수량은 100에서 300mm, 많게는 400mm 이상의 비가 예상됩니다. 또 시간당 30에서 50mm의 많은 비와 함께 초속 35에서 45m의 강한 바람도 예상돼 피해 없도록 대비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18도에서 21도, 낮 기온은 20도에서 22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18도, 독도 21도, 낮 기온은 울릉도 21도, 독도 22도입니다. 동해상으로 흐리고 비가 내리는 가운데 동해 남부해상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발표됐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해상에서 최고 2.5m, 동해 남부해상에서 최고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인한 비는 다음 주 월요일 낮부터 점차 소강 상태에 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번 태풍은 바람보다 강한 비가 예상됨에 따라 포항의 대표적인 저수지인 용연지와 우어지의 수위 조절을 위해 긴급 방류를 실시했습니다. 지난해 태풍 콩레이로 큰 피해를 입었던 포항과 영덕 등 경북 동해안 지역은 집중호우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컨테이너 주택 옆으로 난 배수로에 빗물이 무섭게 콸콸 쏟아져 내립니다. 70대 남성이 집이 침수돼 대피하려고 나왔다가 배수로 옹벽이 무너지면서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범람한 강물에 도로와 집, 들판이 모두 잠겨 어디가 어딘지 구분하기 힘듭니다. 엄청납니다 지금. 동네가 지금 다 지금 침수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해 포항과 영덕 등 경북 동해안에 큰 피해를 줬던 태풍 콩레이. 특히 하천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긴급 저수지 방류에 나섰습니다. 작년에 콩레이 때 인근에 피해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올해는 사전에 농촌공사에 우리 시에서 요청해서 사전 방류하여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가뭄 용수 확보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안전이 더 중요하다는 게 농어촌 공사의 판단입니다. 현재 용연 저수지의 저수율은 90%인데 태풍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예상됨에 따라 수문 1개를 열어 저수율을 80%로 낮추고 있습니다. 태풍에 대비해 이미 어선들은 주요 항폭우로 대피했고 형산강 둔치도 통제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재난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며 기상특보에 따른 비상근무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태풍은 지난 2016년도 9월 달에 왔던 차바와 유사한 경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폭우를 동반해서 지난번과 같이 피해를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는 시민들이 태풍 상황에 관심을 갖고 재난 문자를 통한 행동 요령을 준수하는 등 피해가 없도록 대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빠르게 북상하고 있는 제17호 태풍 타파에 대비해 양식시설과 양식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육상수조 양식장에서는 강풍에 대비해 지붕 등 시설물을 단단히 고정하고
산소 공급 장치와 비상발전기의 가동 여부 등 사전 점검이 필요합니다. 해상 가두리 양식장에서는 가두리 그물망과 닷 부자에 연결된 로프를 단단히 고정하고 이동이 가능한 양식장 관리선과 시설물은 사전에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야 합니다. 또한 태풍이 접근하기 전부터 소멸될 때까지 사료 공급을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습니다. 오늘 경북에서도 7곳이 새로 연관성이 확인돼 정밀 검사를 벌였는데요. 다행히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생한 경기도 연천 농장의 돼지를 도축한 도축장을 드나든 차량이 지난 16일 영주에 있는 경북축산기술연구소를 다녀간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우리가 이 돼지 17마리를 덴마크에서 수입을 했거든요. 이 차가 9월 10일 날 갔으니까 그 다음에 6일 뒤에 우리한테로 돼지를 싣고 왔던 거예요. 영천시 금호배 양도농장. 경기도 연천 농장의 돼지를 도축한 도축장을 다녀간 차량이 지난 3일 바로 이 농장을 다녀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농장에 대해서는 현재 이동 통제는 물론이고 매일 광역 소독기와 일반 저희들 공동방재단 소독기를 이용해가 매일매일 소독을 지금 하고 있고 내부에서도 계속 소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주의 양도 농장까지 차량 방문 사실이 확인돼 경상북도가 농장 3곳의 돼지 혈청을 정밀 검사한 결과 다행히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차량이 다녀간 영천, 고령, 군위, 안동의 도축장은 소독이 강화됐습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사실 도축장에서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축장 그 역학이 걸려 있는 데가 보니까 우리 동네 지역에 그 농장으로 따지면 이제 우리 상주, 영천,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축산기술연구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안심하긴 이릅니다. 오늘 경기도 파주에서 의심 신고가 또 접수된 상황이어서 결과에 따라 경상북도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올 것으로 보여 방역 당국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포항 최대 민원으로 대두된 생활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SRF의 해법을 찾기 위한 노력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핵심은 낮은 굴뚝 연기가 강한 송풍으로 과연 150m까지 올라가는지 증명해야 하는데 우선 2가지 방법으로 실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시 오천읍과 제철, 청림동 주민들은 10년 만인 올해 완공된 생활쓰레기 자원화 시설의 가동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포항공항의 비행 고도에 걸려 소각로 굴뚝이 전국 어디에도 없는 34m에 불과해 소각 연기가 주거지로 되돌아오지 않느냐는 우려 때문입니다. 주민 대표와 사업자, 대학 교수 등 25명으로 구성된 민관협의회는 주민 요구를 기술적으로 증명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방법은 크게 3가지. 드론에 열화상 카메라를 장착해 굴뚝에서 배출된 가스가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측정하는 방법과 옵티컬 게스 이메이징이라는 특수 카메라로 굴뚝의 이산화탄소를 측정하는 방법, 그리고 굴뚝에 색소를 투입해 직접 눈으로 확인하자는 안입니다. 하지만 색소 측정 방법은 색소 입자가 가스보다 무거워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신뢰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만큼 각자 유리한 데이터만 인용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또 2가지 다를 해보고 이제 어느 방법이 옳은가를 보고 다음에 다시 또 계속 반복해서 여러 가지 경우를 시나리오를 만들어 보자. 그 정도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주민들은 그러나 전문가의 실험실 분석이 아닌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믿겠다는 입장입니다. 주민들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은 눈으로 육안으로 볼 수 있어야 신뢰성이 담보된다. 또 다른 걱정은 다이옥신. 사업자 측은 소각로를 다이옥신 법적 허용 기준치인 0.1 나노그램의 10분의 1인 0.01 나노그램으로 설계했고 실제 2차례 검사에서는 이보다도 더 낮게 검출돼 안전하다는 입장입니다. 위원회는 기상청과 협의해 10월에 일정을 잡아 실험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정의당 경북도당은 논평을 통해 지난 18일 포항시 평생학습원 신중년 사관학교 김모 교장의 태극기 집회 참여 독려 발언 논란과 관련해 포항시는 김 교장을 즉시 해촉하고 대시민 사과와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태극기 집회는 헌법재판소 만장일치로 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판결을 지금도 반대하는 반헌법적 집회라며 공공교육기관에서 특정 정치 세력을 비호하는 행위는 마땅히 비판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포항남울릉지역위원회도 논평을 내고 시민 세금으로 운영하는 평생학습 교육기관에서 특정 정파의 정치 집회 참석을 독려했다는 사실에 우려를 표명한다며 포항시의 적절한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강석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지역구인 영양, 영덕, 봉화, 울진 지역 특별교부세 66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영덕군의 경우 국민운동장 시설 개선 7억 원과 부흥리 재해취약지구 개선 8억 원, 상직지구 저수비 정비 3억 원입니다. 또 울진군은 주인예술촌 힐링공원 조성 5억 원, 평해 직산지구 하수관로 정비 사업 6억 원, 두전교 보수 보강 5억 원입니다. 제13회 신라학 국제학술대회가 오늘 경주 하백컨벤션센터에서 신라의 민속이라는 주제로 개최됐습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고려대학교 최강식 명예교수가 문헌상으로 본 신라의 세시풍속이라는 주제로 기조 강연을 한 데 이어 국내외에서 6명이 고대 동아시아의 민속에 대해 발표를 하고 토론을 벌였습니다. 특히 우리 추석인 음력 8월 15일과 관련한 한중일의 인식 차이에 대한 연구도 발표됐습니다. 한중일이 참여하는 아시아 역사관광도시 국제컨퍼런스와 역사관광도시 발전을 위한 대학생 아이디어 경진대회가 오늘 경주 하백컨벤션에서 열렸습니다.